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농작물 바이러스는 한 번 걸렸다 하면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만큼 치명적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 감염 여부를 쉽고 편리하게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안동의 한 고추밭, 수확을 앞둔 고추 곳곳에 반점이 나면서 썩거나 물러 수확을 포기했습니다. 대표적 바이러스 질병인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 병에 감염된 겁니다. 고추가 이래 된 건 생전에 처음 봤습니다. 먼 농사가 이거 고추가 지금 고추 달리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그동안 치료제가 없어 한 번 발병하면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해야 했지만 종자나 모종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단 도구가 개발돼 한시름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작물의 잎이나 종자를 으깨 즙액을 진단 키트에 떨어뜨려 만약 두 줄이 나타나면 감염이 된 건데 2분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스포이드를 가지고 키트에다 떨어뜨리니까 바로 눈으로 확인돼가지고 좀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좋아요. 지금까지 개발된 진단 도구는 수박과 오이, 토마토 등 과체류용 15가지입니다. 앞으로 과수, 화해, 약용 등 작목을 늘려서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더 만들 계획입니다. 외국 제품의 4분의 1 가격 수준으로 판매가 될 수 있어서 경쟁력 부분에서는 더 우월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연간 최대 1조 원에 달합니다. 빠르게 또 편리하게 감염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제주 바다는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제주산 해조류를 이용한 연구와 제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용암 해수로 배양한 스피룰리나로 천연 오일이 만들어졌고 미국 식품의약국에 등록됐다고 합니다. 제주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의 미세조류 생산 시스템. 2개의 수로에서 녹색 액체가 쉴 새 없이 흘러다닙니다. 아열대성 미세조류인 스피룰리나를 용암 해수에서 배양하고 있는 겁니다. 스피룰리나는 단백질과 미네랄, 카로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세계보건기구와 UN 식량농업기구가 미래식품으로 선정할 만큼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은 이곳에서 생산된 스피룰리나를 이용해 천연 오일을 개발하고 미국 식품의약국에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식용오일을 대체할 수 있고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FDA에 등록이 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을 더 업그레이드시킨 제품을 우리가 시장에 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 글로벌 마켓으로 진입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또한 감태에서 천연 유기자외선 차단 소재가 추출되는 등 제주산 해조류를 활용한 기능성 물질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또 천연물 의약품이나 혹은 또 화장품, 또 좀 더 나아가 보면은 이제 에너지, 해양 바이오 에너지 이런 쪽의 연구가. 수온 상승으로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는 제주바다. 미세조류를 활용한 해양 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10월 영천 지역 선거 주민 13명에게 26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후보의 동생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예비후보 아버지의 친구 B씨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후보자의 아버지가 관련돼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는데 후보자의 직계 존속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관련됐다면 선거의 중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경북 교육감 후보들이 사기 혐의로 기소되고 SNS에 유권자를 원숭이에 비유하는 등 잇따라 구설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안상섭 예비후보는 지난해 5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아파트 건설에 투자한다며 지인에게서 1억 원을 받아 이 가운데 5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포항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투자처를 소개했을 뿐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차용증을 작성한 책임을 지고 1억 원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임종식 예비 후보는 자신의 SNS 선거 홍보에 유권자를 원숭이에 비유한 만화 패러디를 사용했다가 논란이 일자 유권자를 비하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물품 구매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전 기술본부장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4,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한국서부발전에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구매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난 2016년 경북의 한 연료 전지 발전소로부터 공급 인증서를 높은 단가로 사달라는 청탁과 함께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기간제 노동자들을 자신의 집안일에 동원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구 중구청이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중구청은 부당 노동 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A씨를 지난달 해당 업무에서 배제시켰지만 그 뒤에도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